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대표의 비공식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웹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웹 서비스 구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하나의 서버, 하나의 IP로 여러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는 가상 호스트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 벌처 기억하시죠? 벌처 사이트 들어가시면 우리가 구축한 IP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브라우저 하나 새로 띄우시고 컨트롤 V에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쳐보시면 지금 IP로 우리 서버를 접속을 하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 설정들을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 설치하고 다시 한번 접속을 하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셔서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설치를 할 거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IP를 복사하시고 저희는 푸티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버에 접속했죠. 붙여넣기 하시고 오픈하시면 이렇게 콘솔창 하나가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그때 만들어 놓으신 계정이 있으시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하시면 아파치를 설치하는 코드를 복사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처음 로그인 하시면 패스워드를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아파치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설치되는 데는 1분 이내면 다 설치가 되니까요. 금방 설치가 됩니다. 네, 설치가 다 된 것 같네요. 예, 설치가 다 됐고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IP를 복사해서 이 IP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런데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로 뭔가가 떠요. 뜨죠? 그러니까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뭔가가 설치가 된 겁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방금 설치한 아파치고요. 이건 띄워두고 나중에 또 뭔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치할 거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할 건데 복사를 하시고 이것도 코드를 콘솔 창 조금만 더 키울게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엔터 치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이 설치도 뭐 1분 거의 다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OS 업데이트 외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웬만하면 1분 이내면 다 설치가 되세요. 네, 다 설치가 됐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설치를 한 후에 보안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서 보안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시고 마우스 클릭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 처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yes나 no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보안 작업을 하겠냐 해서 y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 정책 강화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게 0부터 1, 2까지 있는데 저희는 1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익명 사용자 삭제 여부를 묻는 건데요. 이 부분이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에 생성이 될 때 이런 것들이 디폴트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안상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삭제해주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Y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원격 루트로 로그인을 허용할 거냐 이건데 이거는 노라고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서버 생성하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루트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드셨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라는 계정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루트로는 접속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라고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 테스트로 생성된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Y라고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설정한 권한 테이블을 갱신할 거냐 그 얘기니까 Y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설정까지 다 완료가 된 거고 그 다음 작업은 저희가 PHP라는 거 설치할 건데 워드프레스 운영을 위해서는 PHP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또는 웹 기반에 뭔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PHP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좀 편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yes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설치되는데 한 1분 이내면 충분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설치가 다 되었고요. PHP 설치한 다음에는 우리 웹서버 아파치 설치한 거 있으죠? 이거를 리스타트 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필수 프로그램들은 설치가 되어 있고, 파이썬은 나중에 자동화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때 따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계정을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기억하시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설치를 했고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는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접속을 해서 실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로 따지면 오피스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엑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실행을 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솔창은 이건 띄워 두셨죠.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들어갈게요. 엔터를 치시면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패스워드는 저희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SQL 환경으로 들어오면 아까랑 좀 다를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뭔가 액션을 할 겁니다. 이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계정을 생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까지는 했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서 하지 마시고 노트패드,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거 하나 실행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샘플로 워드프레스용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워드프레스라고 하고 이걸 복사하세요. 복사하셔가지고 마우스 우클릭 엔터. 그러면 하나가 적용이 됐다고 나오죠.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일단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show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현재 생성된 데이터베이스가 쭉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죠. 나머지 이거 4개는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면서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방금 생성한 거는 이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잘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 코드를 일단 다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워드프레스라는 걸 지금 만들었어요.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2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크리에이트 유저 하고 여기다가 생성할 계정의 아이디를 넣으세요. 저는 그냥 이 콘솔에 접속하는 아이디랑 동일하게 CO 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건데 이 CO 김이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할 건데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넣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좀 복잡한 걸로 만드셔야죠. 데이터베이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밑에도 작업을 다 해놓을게요. 그런데 여기가 권한을 주는 작업인데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나오죠. 여기다가는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넣으세요.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정에 권한을 줄 거냐. 저희는 CO 김이라는 계정에 권한을 줄 건데 저희는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CO 김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만든 계정을 데이터베이스랑 엮어주는 게 이 명령어예요. 나는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CO 김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여기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것도 다 넣고 설명을 드릴게요. 넣고 패스워드는 똑같아야 되죠. 1, 2, 3,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명. 데이터베이스는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시킬 거죠. 허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동일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2번 작업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서버에 접속을 하면 로컬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작업은 외부에서 저희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을 할 거거든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이렇게 2가지를. 근데 만약에 나는 외부에서 접속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만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이걸 복사하십니다. 하나씩 복사해서 마우스 우클릭. 이게 왜냐면요 패스워드를 저희가 1, 2, 3, 4로 했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설치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밀번호 정책 강화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는 중간 정도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잖아요. 너무 단순해서 안 된 거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뭐 숫자 다 섞여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OK라고 떴죠. 그러면 생성이 된 겁니다. 생성이 됐으면 요 권한까지 주셔야지만 한 번에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계정에서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을 하고 권한을 줘볼게요. 권한을 세미콜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럼 OK라고 나오면 정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이 프리빌리지 권한을 주셔야지 지금 적용된 게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정이 다 생성이 됐어요. 엑시트에서 나오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나온 거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도 하나 만들었고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패스워드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제가 이것만 하고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할 거라서 보여드릴게요. 이 hide SQL이라고 저희가 필수 프로그램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은 다 드렸고, 이거를 실행을 하시고 신규를 눌러서 새로운 걸 한번 만들게요. 테스트용이라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서버 IP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세요. 저희는 율로 접속할 겁니다. 그리고 루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계정을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넣겠습니다. 열기 누르시면 접속이 안 되죠. 왜냐면 하나 작업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컨피그를 하나 수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외부에 접속하려면 이 설정 하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콘솔 창을 여시고 이 코드를 복사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쳐주세요. 쳐주시면 이 바인드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이 부분을 00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X 누르고 Y 누르면 저장이죠. 변경이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예, 0000이라고 수정이 됐죠. 하고 변경된 컴피그 파일을 반영해주는 작업을 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P 넣고 계정 정보 넣어서 열기, 이렇게 하면 보시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GUI 환경으로 접속을 한 겁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생성한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보이시죠? 이 안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잘 설정됐고 외부에서 접속되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까지 만든 거고,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워드프레스 설치할 때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버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들은 다 설치가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멀티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는 가상호스트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